어째서 이렇게 오는지 법정에서 엉엉 울음을 터뜨린 한 남자. 그의 이름은 류한. 스촨성 최대 재벌기업 한룽그룹의 오너입니다. 전기, 에너지, 금융, 광산, 부동산, 보안. 손대는 것마다 거대한 부를 쌓아 올린 기업. 알려진 자산만 400억 위안으로. 그는 중국이 자랑하던 거물급 재계 인사였고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 선정 중국 부호 148위에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찬란한 성공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그의 실체가 드러나자 중국 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왜 울음을 터뜨리게 된 걸까요? 그가 감추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스촨성의 재벌 류한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965년 스촨성 광안시.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류한. 부유하진 않았지만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그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욕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1985년 덕량기술학교를 졸업한 류한은 광안의 화학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평범한 월급쟁이 생활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일을 그만둔 류한은 목재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운송비가 비싸고 수익은 미미했지만 그는 문제를 해결하며 불과 6개월 만에 꽤 큰 돈을 손에 쥐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류한은 돈을 모아 1990년 지인과 함께 특수 오일 공급소를 열었고 건축 자재 사업까지 확장했습니다. 1991년 그는 스촨평원 실업을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1층에 입생로랑이라는 도박장을 열고 암흑가의 인물들과 친분을 쌓으며 그의 동생 류웨이도 이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류한은 사업을, 동생 류웨이는 암흑계의 손을 빌려 자신들의 길을 방해하는 이들을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사업가였지만 이면에서는 점점 더 깊이 범죄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불을 바탕으로 공산당 간부들에게 뇌물을 바치며 스촨성에서 그를 막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1997년 류한은 스촨성 면양에 한룽유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부동산, 금융, 철강, 관광, 광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손을 뻗었으며 암흑계의 든든한 지원 아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스촨성을 넘어 중국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했고 국제적인 명성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1998년 류한은 면양시 선유구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철거 보상 문제로 원주민들과 심각한 마찰을 빚었고 8월 13일 그는 자신의 경호팀을 보내 무력으로 주민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주민이 목숨을 잃었고 류한의 폭력적인 방식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장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 조직의 우두머리를 거리에서 총으로 쏘아버렸습니다. 1999년 초 면양시를 장악하던 암흑가의 보스가 공개적으로 류한에게 도전장을 던졌고 그 소식을 들은 류한은 즉각 부하들을 시켜 그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류한에게 방해가 되는 자는 누구든 제거됐고 막대한 부와 인맥을 이용해 사건을 조작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이후 류한이 이끄는 한룽그룹은 스촨성 최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았으며 경쟁자가 나타나면 위협하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는 살고 싶다면 류한과 원수가 되지 말라는 불문율이 생겨났습니다. 류한은 돈으로 영역을 넓히고 총으로 반대 세력을 제거하며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구축했습니다. 결국 한룽그룹은 5개의 자회사와 수십 개의 하위 회사를 거느리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했고 류한은 400억 위안의 자산을 보유한 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류한은 자신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약 11년 동안 수많은 자선 활동을 펼쳤습니다.
낙후된 도시에 도로와 다리를 건설하고 소외 계층을 후원하며 수십 개의 희망 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진행된 사회공헌 활동 덕분에 중국인들은 그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이라 칭송했습니다. 그는 이 선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삼선위원, 상무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재계에서도 입지를 굳혔습니다. 2010년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승리자입니다.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류한의 사업이 승승장구하던 와중 2009년 1월 10일 오후 3시 스촨성 광안시 한복판 대낮의 거리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3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근처를 지나던 행인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인파가 몰린 도로 한가운데서 차에서 내려 목표물을 향해 총을 쏘고 불과 1분 만에 다시 차량을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시민들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고 경찰은 즉시 전담반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지며 범인 원소림과 장동화가 체포되었고 그들은 경찰 조사에서 단지 의뢰를 받고 행동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곧 경찰은 사건 배후에 류한의 동생 류웨이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숨진 피해자 중 한 명, 천푸에이는 류웨이의 회사 광환을 원실업 회사의 경쟁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류웨이를 공개 수배하고 본격적인 검거에 나섰지만 정보를 받고 장소에 도착할 때마다 류웨이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4년 동안 경찰은 번번이 류웨이의 체포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형 류한이었습니다. 류한은 정재계의 강력한 인맥을 통해 경찰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했고 매번 류웨이에게 정보를 전달해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제 경찰은 류한이 단순한 사업가가 아닌 거대한 범죄 조직의 수장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13년 5월 막대한 권력과 불을 쥔 류한을 수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범죄 행적을 밝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400여 명의 수사관이 동원되었습니다. 600명이 넘는 관련 인물을 조사하고 1000건 이상의 방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수사팀은 1만여 건에 달하는 기록을 수집하며 류한의 범죄 조직을 둘러싼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2014년 3월 31일 후베이성 쉔닝 중급인민법원 드디어 류한과 그의 동생 류웨이를 비롯한 조직원 30여 명의 재판이 열립니다. 류한은 최정예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법정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방석을 아는 차에 등장한 그는 의자에 앉아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며 검찰의 주장을 묵묵히 듣기만 합니다. 검찰은 류한이 이끄는 한룽그룹이 살인, 공갈, 불법 무기거래, 폭발물 소지, 도박 등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며 막대한 이익을 챙긴 혐의를 제기합니다. 그 증거로 수집된 문서들과 1480명의 증인 진술서, 그리고 8건의 살인사건에 대한 부검 보고서가 제출됩니다. 그러나 류한은 담담한 목소리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태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동생 류웨이 역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합니다. 부하들이 알아서 한 일이에요. 제가 지시한 적 없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한룽그룹의 경호팀 소속 직원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그는 법정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내놓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경호팀이지만 실상은 폭력 조직에 가까웠습니다. 류 씨 형제의 명령으로 협박, 감금, 공갈을 서슴지 않았어요. 경쟁자가 나타나면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류한은 돈 문제에 매우 민감해 손해를 조금이라도 참지 않았습니다. 이 증언에도 류한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또 다른 증인은 류한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수백만 위안을 챙겼다고 폭로합니다. 그러나 류한은 마카오나 싱가포르, 미국에서 개인적으로 도박을 즐겼을 뿐 도박장을 운영한 적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이에 검찰은 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 허위 수출 계약서를 통한 수출보험기금 횡령 등 추가 혐의를 제기하며
압도적인 증거를 제출합니다. 그 피해액만 무려 38억 위안, 한화로 약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류한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총기 20자루와 탄환 677개, 칼 100여 자루, 수류탄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한룽그룹의 조직원이 나서 맞습니다. 이 무기들은 우리가 사용했던 것입니다. 라고 시인합니다. 이어 한룽그룹의 법인장 손 씨가 법정에 출석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저는 10년 넘게 류한 회장 밑에서 일해왔습니다. 경호팀이라고 불리는 조직 역시 류 씨 형제와 제가 함께 만든 겁니다. 검찰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자 류한은 흥분하며 손 씨가 검찰과 모의해 꾸며낸 이야기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가까운 측근의 배신에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그의 변호인단 또한 크게 동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류한의 전처 양 씨였습니다. 그녀는 1997년 류한과 결혼해 16년을 함께한 인물이었습니다. 양 씨를 본 순간 류한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듯 눈을 질끈 감습니다. 양 씨는 조용히 그의 과거 범죄 행각을 하나하나 폭로합니다. 이제 류한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한 채 침묵합니다. 2014년 5월 23일 후베이성 쉔닝시 중급인민법원. 법원은 류한과 류웨이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전 재산 몰수를 명령합니다. 조직원 34명 중 3명에게 사형, 5명에게 사형 집행유예, 4명에게 무기징역, 나머지 22명에게는 유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류한은 후회했지만 모든 것이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즉시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법원은 그가 저지른 고의살인죄 등의 혐의를 낱낱이 거론하며 1심의 판결이 적절하다며 항소를 기각합니다. 형이 집행되기 전 류한은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시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는 노점이나 작은 가게 하나 차려 가족들과 소박하게 살아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인생은 모든 게 잠깐인데 왜 그토록 모질게 살았을까? 바람에 귀 기울이며 물처럼 흐르듯 살아도 될걸. 2015년 2월 9일 그의 운명은 결정됐습니다. 경찰이 그의 어깨를 움켜잡았을 때 류한은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선처를 간청했습니다. 권력을 쥐고 천하를 호령하던 그가 마지막 순간에는 비굴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토록 무자비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이끌었던 그림자, 바로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정법위원회 서기였던 저우융캉. 그는 류한에게 권력의 사슬을 이어주었고 류한은 그와의 관계를 통해 특혜를 독점하며 점차 막강한 힘을 쥐게 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5일 저우융캉 역시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